오늘날 사람들은 한국을 아시아 3위의 경제대국, 기술 강국, 문명의 정점에 도달한 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발전을 이루기까지 한국은 극도로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일본에서 급하게 한국을 들어온 듯한 외국 유학생이 보입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곤 당황해하던 순간 어떤 물건 앞에서 오열하듯 화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나 분노를 한 것인지 사연을 한번 같이 보시죠. 살면서 한 번도 사기를 당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당하겠지만 사기 피해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전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일단 저는 아일랜드 태생의 우나라고 하고 현재는 일본에서 살고 있지만 다음 달이 되면 드디어 일본을 탈출하고 한국을 가는 유학생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일본으로 유학을 온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이 일본으로의 유학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겁니다. 솔직히 아일랜드에서 제 생활은 지나가는 아무나 잡고 물어봐도 좋은 생활을 했다곤 이야기를 못하지만 절대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공부 안 하고 놀기 좋아해서 가끔 학교나 빠지는 정도였죠. 약을 한다거나 문란한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인생이 크게 망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정신 차리고 살자는 생각에 도전을 해보았지만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 아일랜드에선 답이 없다는 생각에 유학을 준비했죠.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부터 아일랜드의 부족한 인프라와 기술력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유학 갈 나라를 정하고 있었죠. 그렇게 정보를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를 알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나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의 시선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바로 한국이 대중적인 기술력과 인프라는 전 세계 어디 나라랑 비교를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유학을 준비하는 아일랜드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영상을 하나 보고 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문제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죠. 올라와 있는 유튜브는 1분짜리 쇼츠 영상이었고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라는 비교 영상이었으며 3가지의 주제만 나왔죠. 바로 기술력과 음악, 음식이었고 유튜버가 말하는 내용은 한국의 기술력은 혁신적이지만 일본의 기술은 다른 차원의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였고 저는 처음엔 의심을 했죠. 유학 갈 나라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일본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었으니 의심이 안 생길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을 모르고 있던 것처럼 일본도 모르고 있던 것인가 하는 마음에 댓글을 읽어보았고 댓글들 대부분이 유튜버 의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많았으며 그것을 본 저는 생각을 달리하여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면 절대 틀리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갖고 말이죠. 저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사람 역시 똑똑한 선택이라고 저를 응원해 주었죠. 그렇게 준비를 끝마치고 유학 비자를 발급받은 후 일본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선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무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반성을 하게 되고 이 유학길이 끝나면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벅참도 있었죠. 수많은 감정이 교차되던 찰나 긴 비행은 끝이 났고 일본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으며 첫 인상의 일본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깔끔한 거리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모든 것은 마음의 안정감이 생길 정도였고 만족감이 상당했죠. 그리고 유튜버가 말한 것처럼 식당을 가면 꽤나 많은 곳에 로봇들이 서빙을 하고 있었고 큰 화장실에는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죠. 충격적이었죠. 이렇게나 발전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아일랜드에선 구경조차 못 해본 시스템들이 참 많았죠. 첫 일주일간은 역시 숨겨진 정보가 진짜인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유학을 참 잘 왔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이 깨지는데 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의아함을 느끼게 된 것은 관공서와 은행을 다니면서 생기게 됐는데요. 처음엔 새로운 기술인지 알았습니다. 생전 처음 본 네모난 것을 컴퓨터에 넣길래 무언가 했더니 말로만 듣던 플로피 디스크라고 말을 해주었고, 그 유물이 왜 아직도 관공서에 있나란 생각이 들었죠. 직원들 모두가 일 처리가 늦어서 바라보았더니 옆에 컴퓨터를 놔두고 수기로 작성하는 서류들을 보면서 이상하단 생각을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관공서 직원들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못 쓰는 사람을 배려해서 수기 작성을 고집한다는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생각에 정점을 찍은 것은 은행이었는데요. 신분증을 수기로 찍고 있는 모습이나 업무 처리 하나만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떼이는 수수료는 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추후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가장 큰 규모의 인터넷 뱅킹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사용에 제약이 많고, 다른 은행의 인터넷 뱅킹은 그냥 접속만 해도 수수료를 떼간다고 느껴질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수수료를 떼기 시작했죠. 이게 내가 생각한 혁신적인 기술인가 싶은 의아함이 지속되었지만, 이런 것을 제외하면 확실히 아일랜드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워가자는 생각을 하면서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정말 놀라웠던 게, 동양에서만 사용한다는 도장을 대신 찍어주는 기계는 정말 혁신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과 가까운 문화를 편하게 처리해주는 일이니 말이죠. 무언가 불편하지 않은 듯 불편한 일본의 기술력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대로 배우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였을까요? 제 인생이 거꾸로 갈 뻔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학생을 상대로 다른 나라들의 기술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있었고, 잘 알려지지 않은 행사라 모르고 넘어갈 뻔했지만 우연치 않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참여하기로 했던 겁니다. 도착한 행사장에선 수많은 나라의 기술력을 볼 수 있었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닌 에스토니아였습니다. 아일랜드처럼 발전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통성을 지키면서 놀랍도록 오랜 기간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고,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무언가 조금 허무하기도 했죠. 머나먼 일본까지 와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기술력을 배울 거면 차라리 에스토니아를 가서 편하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면서 허무함이 너무나 커졌죠. 그렇게 어디 나라의 기술을 봐도 일본에서 갖고 있지 않은 신선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제 선택이 너무나 큰 잘못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좌절감에 빠져 나란 사람이 그렇지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있을 때쯤 한국의 기술력을 볼 수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화면만으로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이런 행사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일 정도로 대충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화면 안에서 보이는 기술력은 다른 나라의 최선보다 더욱 더 앞서 있는데 보였죠. 제가 생각하는 아일랜드의 미래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던 겁니다. 당연히 믿을 수 없었죠. 상상을 하던 기술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건 원래 믿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행사가 끝나고 돌아온 집에서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데 충분했습니다. 왜 내가 일본을 왔는지, 그 사람은 도대체 뭘 보고 일본을 추천한 건지, 지금이라도 한국을 가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꽤나 긴 시간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정말 기분이 나쁜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는 결국 한국 행을 다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 특유의 티 안 나는 외국인 차별이 문제가 되었던 건데요. 저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었고,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는 내국인과 유학생이 한 건물에서 층만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동 간 수많은 일본 대학생들을 마주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기싸움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학생들이 말도 안 될 정도로 폭력적인 차별을 한 것이었죠. 이전까지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착한 게 아니라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착한 척 하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모임이 형성된 기숙사 내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차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학교도 나가지 않고 도망치듯 기숙사를 나오게 되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고 일본 사람들 특유의 뒷담화로 인해 도무지 일본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된 거 한국을 한번 경험해보잔 생각을 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도착한 한국은 시작부터 놀라움이 가득했는데요. 일본처럼 깨끗하고 정리정돈은 기본이고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었죠. 일본의 식당에서 볼 수 있는 로봇들이 공항에 항시 준비되어 어디든 돌아다니고 있었고 화장실이나 기타 편의 시설도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죠. 특히 키오스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자판기는 굳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의점이나 마트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공항에서부터 알 수 있었죠. 그렇게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미래 도시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어디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화려한 디자인의 고층 빌딩들과 끊기지 않는 인터넷과 핸드폰 등 모든 기술들이 꾸준히 발전해 나라 자체를 뒤덮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 한국이어도 일본과 같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기로 했죠. 일단 관공서를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요. 안에 들어갈 것도 없이 곧장 돌아서 나왔습니다. 문 앞에 있는 기계를 보곤 말이죠. 살면서 그런 기계를 처음 보았는데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간단한 서류들을 인증을 통해 곧장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였죠. 수수료도 발급을 위해 필요한 종이와 잉크 가격 정도만 받는 느낌이었죠.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면 관공서는 일본에서 철험 수기를 하거나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쉬운 게 하나 있었는데 일본에서 사용하는 도장 찍어주는 기계 같은 것은 없더군요. 직접 손으로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그런 기계를 안 만들었지 란 생각을 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은행에서 민폐이긴 하지만 창고 직원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수 있었는데 제 모든 질문의 답은 인터넷 뱅킹 어플로 이용하시면 수수료도 안 들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송금부터 모든 부분을 핸드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정말 환상적이란 생각을 했죠.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일본에선 수수료를 받는 동전 입금 시스템을 물어보았더니 웃으면서 너무 과하게 망갖고 오지 않으시면 당일 입금이 되고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한국은행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 것이지란 생각이 들었죠. 너무 많은 부분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대단한 게 한국 와서 만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소통이 될 만큼 꽤나 영어를 구사하는 실력이 상당하다는 부분이었죠. 특히 은행 직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살다 왔나 싶을 정도로 농담부터 모든 부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렇게 궁금증을 해결을 다 하고 나온 저는 확연히 일본과는 다른 시스템과 더욱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폐 없는 사회를 한국은 벌써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곳들이 카드 결제나 NFC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고 하다못해 대중교통들조차 저런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외출할 때 핸드폰 하나만 들고 나가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일본의 동전들이 짤랑거릴 때마다 무언가 창피하단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에선 현금을 사용할 일이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은 일본처럼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경우에선 서명을 이용하고 정말 큰 계약이나 그런 것에서만 도장을 사용하는데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그럼 아직도 도장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계속 한국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서 음식도 먹고 하는데 그 유튜버가 말한 내용 중에 한국 음식이 간이 상당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역시 틀린 정보임을 알 수 있었죠. 분명히 맵기는 하지만 짠맛이나 다른 맛들은 양식에 비하면 싱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간이 약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겠지만 그 유튜버는 아마 유명한 와페니즈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였죠. 여기가 대망의 순간이었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일본의 기술력이 혁신적이라고 느꼈던 일본의 서빙 로봇이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을 지나 일본에 대한 혐오감마저 생길 정도로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무엇이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IT 기술이 발전적이라고 하지만 전혀 실용화가 되어 있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력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한국에서 갖고 온 것 같은데 그저 도장 찍어주는 기계가 혁신적이라고 말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나라 중 가장 아날로그적인 나라인데 말입니다. 하물며 그런 아날로그적인 나라면 사람이라도 친절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친절하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따뜻했으니까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후 오늘까지 단 하루도 장을 볼 때를 제외하곤 집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에 질린 거죠. 그리고 돌아와 아일랜드에 전화해서 일본을 추천해준 사람을 당장 찾으려고 했지만 다들 연락이 끊겼다고 말해서 무언가 짜증이 확 났고 다시 만난다면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려줄 생각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국을 가는데 좋은 기술을 많이 배워서 아일랜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놈의 뒤통수를 때리고 싶네요.